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제목은 고연봉 회사원이라고 하는 이름 그 제목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굉장히 눈이 뜨게 된 한 가지의 컨셉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서 배운 거냐? 책 중에서 로버트 키오사키라고 하신 분이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Rich Dad Poor Dad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니면 캐시크로우 쿼드런 그쪽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로버트 키오사키라고 하시는 분이 책에서 소개를 했었던 컨셉인데 뭐 비즈니스에서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면은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사실 들어보시면은 이거 당연한 건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종류가 있는 거를 모르니까 이 방법을 찾지 않게 됐었던 건데 제가 왜 이 제목을 고연봉 회사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지를 좀 먼저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뭐 비즈니스라고 하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뭐 생각이 뭐 언제 들었을까요? 한 성인이 되고 나서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니까 이제 그때 뭐 직장을 좀 얻어야지 알바라 해야지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 뭐 이거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 어떻게 내 거 벌어서 내가 원하는 자유를 좀 얻어야지 뭐 이런 게 생기게 된 거죠. 뭐 엄마가 나 농구화를 사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뭐 예를 들어서 안 사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엄마 아빠 뭐 당연히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돈이었었던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튼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돈이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알바 같은 거 하는 건데 알바는 시간당 돈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잘릴지도 모르니까 이제 직장을 가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직장을 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최대한 그 높은 스펙을 쌓는 거죠. 그래서 무슨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영어도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가서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고연봉 받는 사람이 되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큰 회사 안전할 것 같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은 인생이 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연봉 회사원으로 제 삶을 그 좀 금전적인 것에 좀 자유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처럼 그 고연봉 회사원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저보다 더 잘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죠? 제가 올라갔던 거는 기껏 해봐야 6피겨 정도밖에 안 되는 고연봉 뭐 회사니까 뭐 그래도 대기업 미국 대기업 실리콘밸리 대기업 회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냥 괜찮은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접하게 될 부분은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나라에서 세금을 내가 돈을 받기도 전에 벌써 다 떼가게 돼요. 그죠? 이미 그 회사에서 이미 월급을 주기 전에 세금을 다 떼어서 줍니다. 그죠? 뭐 그런 일이 있고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보너스를 받으면은 보너스 받는 돈이 다 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받는 돈이 무슨 뭐 1억, 2억 된다고 하면은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다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세금 떼고 세후에 이제 무슨 일복씩 들어오는데 원래 내가 받아야 될 가치가 얼마인지를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일했는데 어느 정도만 돈을 받겠다. 뭐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 몸값은 1억인데 왜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돈이 1억이 아니지? 이 생각이 일단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 내가 일을 안 하면은 돈이 안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연봉이라고 하면은 내가 1년에 가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시간에 갇혀 있어 시간에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보스한테 나 이 시간에 가겠습니다. 그럼 근무 이탈이 돼 버려요. 그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근무 이탈이 돼요. 참고로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저는 집에서 일했었고요. 저는 그 리모트로 일을 했었고요. 저는 그 시간에 상관없이 구애 없이 일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쾌적한 직업 환경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사장이 오라고 하면은 내 위에 보스가 오라고 하면 갔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아무튼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도 갈 수가 없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플렉서블하고 남들보다는 좀 유동적이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기껏 해봐야 부동산 사서 파는 거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책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 인컴, 세 번째를 패시브 인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액티브 인컴이 뭐냐? 내가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받는 인컴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루에 10시간 일해서 10시간 봐서 받는 시간 시급 있죠? 연봉을 받는다고 쳐요.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1년 동안 내가 일해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유급 휴가도 있겠고 무슨 내가 유급 휴가를 안 받고 간다 하더라도 컨트랙이 그렇게 맺어져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너는 얼만큼 일을 해야 된다. 얼만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급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처음엔 다 이거 원하잖아요. 왜냐? 시급을 원한다는 얘기는 좀 제 생각에는 기술이 내가 자신이 있는 기술이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지만 좀 돈을 벌겠다라고 드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안트프레너의 그 내 마인드셋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자, 두 번째 양도소득이 있어요. 이건 들어봤겠죠. 내가 집을 사놨는데 집을 1억에 샀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서 2억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딱 팔았을 때에 받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투자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투자 맞아요. 1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1억을 넣어놨었는데 10년 뒤에 10억이 되었어요. 9억을 벌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팔기 전까지는 중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던져놓고 뭔가 도움이 되겠거니 라고 하는 이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았을 때 내가 어떻게 파느냐가 사실은 큰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1억을 딱 벌어놓고 나서 내가 9억을 9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돈들은 그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인컴과 포트폴리오 인컴이 있는데 비즈니스를 하시고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이 세 번째 패시브 인컴, 저는 자본소득이라고 이거를 표현을 해놨는데 패시브하게 내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몰라세요. 부동산을 따지면 월세 받는 거 이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한 번 넣고 플리핑 하는 것이 아까 그처럼 1억을 9억으로 파는 거 그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죠. 근데 월세를 받는 거는 패시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커피집을 해요. 근데 커피집을 하는데 내가 커피집에서 커피를 타지 않으면은 커피집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시간 소득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커피집을 만들어 놨는데 커피집에서 이제 내가 없어도 직원을 그 자리에 넣어서 직원을 쓰는 비용이 뭐 5천 원이라고 써요. 그래서 내가 하루 동안 돌면은 6천 원이 벌려요.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고 쳐요. 나는 일을 안 하지만. 그게 패시브 인컴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그 커피숍이 1년이 지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매달 1,000원씩 벌어요. 하루에 매일같이.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1년 뒤에서는 그 비즈니스 자체를 팔 때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돈이 1억이었었는데 9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컨셉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었었어요. 저는 고연봉 회사 직원으로 가서 보면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액티브하게 내가 돈을 버는 건 있어요. 내가 시간이랑 돈 바꿔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좀 높을 뿐이지. 근데 내가 1년 뒤에 내 직장을 팔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양도소득, 포트폴리오 인컴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패시브 인컴도 아니었어요. 맨날 돈이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맨날 돈이 들어오는데 1년 동안 나는 컨트랙을 맺은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하면은 사실은 내가 일을 안 하면은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시작을 한 것은 부업을 시작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내가 시간을 투려서 당연히 처음에 투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목표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그게 키예요. 회사원은 내 자리를 대신하게끔 할 수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아래 사람들을 놔서 나는 일을 안 하게끔 한다. 뭐 이게 될 수 있는데 회사원에서 서로 월급 받고 직업 받는 상황에서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회사 내에서는 그게 윤리도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빠져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고연봉 회사원 자리까지 갔었는데 나중에 제가 느낀 점은 인컴, 돈을 버는 데는 세 가지가 있구나. 액티브 인컴, 시간소득, 포트폴리오 인컴, 양도소득, 그리고 패시브 인컴, 자본소득이 있는데 나는 자본소득이 없었구나. 액티브 인컴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좀 분배해가지고 액티브 인컴도 있고 액티브 인컴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이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패시브 인컴의 자리들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버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50개가 넘는 회사에서 가치가 양도소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디비던드라고 하는 매년 그 매 분기마다 돈도 받아요. 그죠? 그 디비던드를 뭐 한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당금이라고 하나? 그 패시브 인컴으로 받는 거예요. 50개의 회사에서 큰 돈에서. 이거를 부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치데드 포드에서 얘기를 하면은 비즈니스 아니면 인베스터가 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께도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나는 액티브 인컴으로만 돈을 벌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양도소득도 아니에요. 패시브 인컴, 자본소득으로 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깨달은 방법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뭐 그래서 제가 뭐 온라인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용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고연봉 회사원의 길을 찾기보다는 나는 이 세 가지의 인컴 중에서 어떤 인컴을 더 쌓기 위해서 이것을 쌓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있고 경험을 쌓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